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민법 총칙을 공부하셨죠? 민법 총칙은 좀 추상적이고 약간 난해함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부터 공부할 물권법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물권법에서 총 14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되죠? 그래서 물권법은 공부한 만큼 오릅니다. 따라서 다 맞춘다는 생각으로 정확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핵심 포인트 13번 물권요청권과 14번이죠.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먼저 포인트 13번이죠. 물권요청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자료에서 큰 1번 민법 규정이 나오죠. 그 아래 2번 물권요청권 기본 성질 있죠. 이 두 가지는 칠판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물권요청권을 줄여서 물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채권요청권은 채청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물청은 민법에서 세 가지를 두고 있죠. 물권전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일단 제목이 좀 특이한 게 있죠. 그렇죠. 방해 예방 청구죠. 방해 예방 청구는 물권이 아직 침해되지 않았죠. 침해될 염려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힘이 좀 약해야겠죠. 따라서 이 경우 방해 예방 또는입니다. 방해 예방 또는 이나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물청은 세 가지 규정을 두고 있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우리 민법에서는 점유권과 소유권 편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본권이죠. 이 본권에 관한 물청을 제한물권에 준용하고 있죠. 그래서 지당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여기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에는 준용 규정이 없어요. 자, 유치권이란 점유하는 권리죠. 따라서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바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여기 점유권에 대한 물청으로 보호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본권 또는 유치권에 기한 물청 없습니다. 점유권에 기한 물청으로 보호한다. 그 다음 여기 두 가지. 자, 지역권과 저당권 이 두 가지 권리는 배타적 점유를 하지 않죠. 따라서 점유회복, 점유회수 즉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죠. 이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물권요청권 기본 성질을 볼 텐데 자, 저기 좀 이상하게 써놨죠. 물권 플러스 적청구권 즉 물권요청권은 물권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걸 떼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물권요청권은 물권에 딱 붙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물권이 없으면 물권요청권도 없겠죠. 그래서 물권요청권은 항상 물권에 따라다녀요. 따라서 물권이 이전하면 물권요청권도 이전합니다. 또 물권이 소멸하면 물권요청권도 소멸한다. 항상 그 운명을 같이 합니다. 따라서 물권요청권은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겠죠? 물권을 항상 따라갑니다. 그 다음 소유권에 기한 물청은 소멸시에 걸리지도 않죠. 그 다음 물청을 행사할 때 침해자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손해배상과 다르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침해자에게 고의가시 있어야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물청은 침해 사실만 있으면 침해자의 고의가시가 없더라도 물청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물청의 기본 이론을 보셨죠? 다음에 이어서 물청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금 물권저청권을 공부하고 있죠? 이 부분은 이제 판례가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 시간에 물권요청권은 물권에 딱 달라붙어 있죠. 따라서 물권과 물권요청권은 딱 달라붙어 있지 분리 양도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물권이 이전하면 물청도 이전하겠죠. 따라서 물권요청권자는 현재입니다. 현재 물권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물청의 상대방도 시제가 현재죠. 현재 침해자라 방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민법 총칙에서 조건 기한을 공부하셨죠. 조건 기한은 원칙 소급이 없죠. 장래요죠. 장래 일할 일이죠. 따라서 조건 기한은 시제가 미래입니다. 미래. 그런데 지금 보시는 물청은 현재. 현재를 딱 머리에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물청은 현재 물권자 행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 있죠. 매수인은 법률행위로 취득했죠. 그러면 등기하지 않으면 절대 소유권 취득 못하죠. 따라서 미등기이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 못했죠. 따라서 물청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현재 물권자가 아니죠. 그 다음 종전 소유자 이 말은 예전에 소유권이 있었죠. 예전에 물권자였지만 현재는 물권자가 아니죠. 따라서 제3자가 불법 점유하더라도 직접 소유권에 기해서 물청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현재 물권자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다음 세 번째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갑소유 부동산이 있었고 근저당권이 나왔죠. 그 상태에서 의리 매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 피담우채권이 변제됐죠. 그러면 이 근저당권 등기 말소해야겠죠. 그럼 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권자 청구권입니다. 그럼 지금 갑과 을 중에 누가 물권자죠? 그렇죠. 을이 현재 물권자죠. 따라서 을은 물권자로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권자로 생사하는 물권적 청구권이 되겠죠. 이제 문제는 갑은 종전 물권자지 현재 물권자가 아니죠. 따라서 갑이 이것을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대법원은 갑은 현재 물권자는 아니더라도 근저당권 설정 계약 당사자죠. 그래서 계약 당사자로서 근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단 이 경우는 계약자주의죠. 따라서 물청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청과 물청 성질을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물권적 청구권자를 보셨고 이어서 물청의 상대방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죠. 현재 침해자나 방해자입니다. 따라서 불법점을 이유로 건물 명도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 이자를 상대로 명도 청구해야 돼요. 불법 점유자이더라도 물건을 타인에게 인도해 있습니다. 그럼 그 자는 지금 현재 점유하지 않죠? 그 자를 상대로 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 이자를 상대로 한다. 그 다음 이게 점유 간접화에서 공부할 텐데 이걸 많이 헷갈려들 하시죠? 헷갈릴 게 없습니다. 자, 간접 점유자 봐보세요. 잘 보시면 점유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점유자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청 행사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더라도 물청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입니까? 점유주는 따로 있고 보조자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상 지배하더라도 물청 행사할 수 없고 물청 상대방도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점유권에서 다시 나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 자, 건물 철거는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이죠. 따라서 건물 철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자에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사항. 자,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신축했습니다. 그럼 을이 소유자죠. 이 상태에서 병에게 건물 임대했어요. 그럼 병은 현재 건물 소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갑은 현재 소유자가 아닌 병을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건물 철거는 소유자게 됩니다. 근데 이거와 비교하셔야 돼요. 자, 4번 판례.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신축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을이라면 건물에 등기하겠습니까? 자, 남은 땅에 건물 지었죠. 함부로 등기하겠어요? 안 하겠죠. 갑에게 잡히면 철거해야 되잖아요. 등기하려면 뭐 취득세 세금 내야 되죠. 괜히 세금 낼 필요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기 안 할 겁니다.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괜히 등기. 그래서 을이 무단 신축하고 등기 안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병에게 매매했죠. 병도 마찬가지로 등기하지 않겠죠. 자, 그럼 우리 생각이 아니 건물을 매수하면서 어떻게 등기를 안 해? 이제 그래 생각하겠죠. 근데 이런 토지는 뭐 서울 강남에 있는 그런 비싼 땅이 아닐 겁니다. 저 시골에 누가 거들떠 보지 않은 땅. 값도 자기 땅이 어딘지 몰라요. 그런 싸구려 땅이겠죠. 그러니까 남은 땅에 함부로 건물 짓고 이렇게 싸게 팔았겠죠. 근데 갑자기 이 땅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갑이 내 땅에 가봤겠죠. 가니까 누가 있어요? 병이 건물 짓고 있겠죠. 그럼 자, 병은 법률행위로 점유하고 있는데 아직 등기 이전 받지 못했죠. 그럼 소유권 취득 못했죠. 그래도 병은
돈 주고 사서 점유하고 있죠. 따라서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 현재 소유권자 아니더라도 이 경우는 갑은 병을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 을에게야 된다. 을은 이미 돈 가지고 중국 도망가고 없습니다. 갑이 을을 찾을 수 없겠죠. 따라서 이 경우는 이 병에게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이자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두 판례를 같이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도 갑토지에 을이 무단신축하고 을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갑은 을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건물 철거 청구하고 토지 반환 청구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갑이 을에게 이 건물에서 나가라고 퇴거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할 수 없죠. 을 건물은 철거당할 건물이지만 건물 소유자는 을입니다. 그러니까 을에겐 나가라 할 수 없습니다. 뭐 을이 나가면 갑 자기가 살려고요. 그럼 오히려 부당 이득을 취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퇴거 청구를 할 수 없다. 또 이 5번과 6번을 비교하셔야 돼요. 자기는 갑 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했죠. 그리고 병에게 임대차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이 점유하고 있죠. 자, 그럼 갑은 을에게 건물 철거 청구하고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갑이 건물을 철거하려는데 누가 살고 있어요? 병이 지금 점유하고 있죠. 그럼 병 놔두고 묻어버릴 수 없죠. 병에겐 나가라야겠죠. 그래서 갑은 이 무단 건물을 철거 청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임차인에게 나가달라고 퇴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건물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있다. 대항력 있으니까 못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나가 그랬죠. 이 병의 대항력은 건물 임차인이죠. 건물에 대한 대항력입니다. 건물 대항력이지 이 건물의 대항력으로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죠. 건물과 토지는 별개죠. 그래서 갑이 나가 그러면 병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판례를 잘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물권요청권 판례를 보셨죠? 다음 이어서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을 간단히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청 중에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점유권은 소유권과 다르죠? 따라서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은 행사하는 데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점유권은 도둑놈도 행사할 수 있죠. 따라서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은 약간의 제한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제한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칠판을 보겠습니다. 먼저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은 침탈당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침탈이 뭐죠? 그러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뺏긴 겁니다. 따라서 침탈이 아닌 사기나 기망을 당했다. 횡령 내가 가졌다. 잃어버렸다. 유실. 이런 경우는 침탈이 아니죠. 그럴 때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는 침탈이 아니죠. 사기는 내가 알아서 준 거죠. 그냥 속아서 기분 좋게 준 겁니다. 침탈과 달라요. 그래서 이 기망이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그리고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뭐 같아요? 이게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같죠? 손잡이 바퀴. 자, 갑이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내 친구 을에게 무상으로 빌려줬습니다. 그러면은 타고 다니다가 갑을 줘야겠죠? 우리 타고 다니다가 마치 자기 물건인 양 병에게 팔고 병에게 점을 이전했습니다. 그럼 이때 점유물이 침탈당했는가 판단할 때 간접 점유가 아니라 직접 점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을이 임으로 점유를 이전했죠. 그럼 그게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이건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선의 특별 승인에게 행사할 수 없죠. 그리고 이 청구권은 1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유물 반환 청구 그러면 침탈, 선의 1년. 특히 침탈이 제일 중요하죠.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다음 파트에서는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자, 반기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세요. 갑소유 토지 위에
우리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였다. 그럼 여기서 갑은 을에게 건물 철거 청구하고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계속 보세요. 다음 중 옳은 겁니다. 1번 을이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1번이 맞네요. 건물을 을 소유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나가라고 퇴거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건물 철거 청구하고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 2번 질문. 병이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건물 철거 청구는 전국적 처분입니다. 따라서 소유자에게 해야 돼요. 그럼 병이 소유권 넘겨받았죠? 그때는 병에게 해야 됩니다. 자, 3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정에게 건물을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인도하였으나 건물이 아직 미등기인 경우 갑은 정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예, 틀렸죠? 정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정은 매매로 취득했죠? 아직 등기를 취득 안 해서 소유권 취득 못했습니다. 그래도 돈 주고 사서 점유하기 때문에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죠? 따라서 갑은 정을 상대로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질문. 만약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뒤 건물을 축조하였는데 을 허락 없이 무가 건물을 점유한다면 그 다음 갑이 틀렸죠? 건물 소유자 을입니다. 을은 무를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경우는 을이 토지 점유 권한이 있죠? 그래서 적고한 건물이죠? 따라서 이때 건물 불법 점유자에게 건물 소유자인 을이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질문. 만약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권 등기 없이 건물을 축조하였고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미등기 건물 소유자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이 5번 질문은 상당히 어렵죠. 자, 임차권 원칙 대항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항력 없죠? 그런데 임차권이 대항력 취득할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민법에 두 가지가 있죠. 먼저 민법 621조에서 임차권 등기하면 대항력 취득하죠. 그 다음 이 경우 토지 임차권은 민법 622조에서 토지 임차권이 대항력 없더라도 지상의 건물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토지 임차권이 대항력이 생기죠. 근데 이 경우는 두 경우를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다시 봐보세요. 5번. 만약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그럼 토지 임차권 대항력 없습니다. 그 다음 임차권 등기 없이 이 말은 621조 대항력 없습니다. 등기 없이 건물 축조하였고 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미등기 건물 소유자 을 건물도 등기 안 했죠. 따라서 622조 대항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을은 병 새로운 소유자 병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어서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은 점유권이죠. 점유물 판원 조항과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을의 점유보조자. 그럼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물청 행사할 수 없고 물청 상대방도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보세요. 을 점유보조자 갑은 원칙적으로 점유물 판원 조항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았죠? 자, 2번 질문. 을이 갑을 기망하여 기망 나왔네요. 침탈에 행사하는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기망하여 갑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은 경우 갑은 을에게 점유물 판원 조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하는 경우 갑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되죠. 자, 4번 직접 점유자 을이 간접 점유자 갑의 사이에 판하여 점유물을 병에게 인도한 경우 그럼 이때 침탈 여부는 직접 점유자를 기준하죠. 따라서 직접 점유자 을이 병에게 인도했죠. 따라서 침탈이 아닙니다. 그 뒷부분 갑은 병에게 점유물 판원 조항권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 5번 지문.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한 후 여기까지. 그럼 갑은 을에게 점유물 판원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뒤를 보세요. 을이 이를 자 선의병 동그라미. 선의병이 선의의 특별승경이죠. 선의병에게 인도한 경우
갑은 병에게 점유물 반환초용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지금까지 물권조초용권에 관해서 공부하셨죠? 다음에 이어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 14번이죠.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부동산 물권이 변동할 때 등기를 요하는가 요하지 않는가 그 부분을 공부하는 거죠. 자, 자료에서 큰 1번이죠.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 2번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칠판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간단합니다. 민법에서 부동산 물권 변동할 때 등기를 요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 186조에서 법률행위가 원인이면 등기가 되죠. 그 다음 245조 1항에서 부동산을 점유취득 시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경우는 등기를 해야지 물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아예 딱 외우세요. 법률행위와 시완성, 등기한 경우는 법률행위, 시완성 딱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 187조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겠죠. 요하지 않는 경우는 먼저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뭐 이런 걸 틀리지 않겠죠. 그런데 기타 법률 규정 이 부분이 시험에 어렵습니다. 이것도 물론 법률 규정이니까 등기 없이 그 말이죠. 등기 없이. 먼저 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원시 취득. 그 다음 자, 법정 이 말이 법률 규정 약자죠. 그래서 법정행신 즉 전세권의 법정행신 등기 없이도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다 법정이 있습니다. 법정 지당권 취득, 관습법상 법정 지당권 취득, 법정 저당권 취득 다 법정이죠. 등기 없이. 다음 세 번째 용의물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즉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용의물권 말소 등기 없이 여기는 말소 등기 없이 용의물권 소멸합니다. 자, 이쪽 칠판을 봐보실까요? 자, 갑소유 부동산에 을명의 저당권 전세권이 있었죠. 그런데 이 전세권이 기간이 만료했다. 그때 이 전세권 말소 등기 없이도 그냥 소멸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 피담보 채권 소멸에 의한 저당권 소멸 즉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따라서 소멸하는 거죠. 저당권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이 경우도 이쪽 봐볼까요? 자, 이번에는 갑소유 부동산에 병명의로 저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이 변제됐다. 그럼 이 저당권 말소 등기 없이도 그냥 소멸합니다. 다시 자, 5번에 혼동이 있죠. 혼동이 일어나면 이것도 그 권리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다시 등기 봐보실까요? 처음에 1번으로 갑소유 부동산이 있었죠. 두 번째로 을명의 지상권이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을이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서요. 그럼 현재 을에게는 소유권과 지상권이 있죠. 그럼 지상권은 필요 없겠죠. 이게 혼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지상권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원인행위 실효돼서 물권이 복귀할 때 이때도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즉 원인행위 실효란 한마디로 나가리입니다. 나가리. 몇 등기를 볼까요? 자, 갑소유 X 부동산이 있었는데 을과 매매일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로했습니다. 그럼 을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 다음에 이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지거나 취소했다. 해제 또는 합의 해제했습니다. 또는 해제 조건이 성취됐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근데 그냥 한마디로 계약이 나가리 됐다. 그때는 을 등기, 이 등기 말소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갑에게 소유권 복귀합니다. 그럼 등기 명의는 을에게 있지만 소유권자가 갑이죠. 그럼 갑은 이 등기 말소해야겠죠. 그때 이 등기 말소 청구할 때 갑은 현재 소유자죠. 물권자죠. 따라서 물권자로서 행사하는 물권자 청구이 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도 걸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 기타 법률 규정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6가지 기억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항목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신법이 시행돼요. 새로운 법 시행되면 지켜야겠죠. 기피하면 국가에게 혼납니다. 보세요.
신법 기피하면 국가에게 혼나요. 다시 신법 기피하면 국가에 혼난다. 이것들은 등기 없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에서 이제 3번 미등기 부동산 취득자 나오죠. 이것은 다음 파트에 이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등기를 갖추지 않은, 즉 미등기 부동산 매수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실까요? 자, 일단 제목을 잘 보세요. 미등기 매수인. 매수인은 법률행위로 부동산 취득하겠죠. 그럼 반드시 등기를 해야지 물권 취득하죠. 그런데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권 취득 못합니다. 따라서 미등기 매수인은 등기 안 했기 때문에 물권, 즉 소유권 아직 취득 못했죠. 그리고 이제 미등기 무효가 건물이 있었어요. 미등기 무효가 건물이더라도 그 건물 매수인, 양수인은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 취득합니다. 따라서 미등기 무효가 건물 매수인은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에 유사한 관습법상 물권도 취득 못해요. 그래서 물권자가 아니죠. 따라서 물권 요청권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자는 불법 점유자에게 직접 소유권에 기해서 물청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 보세요.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했죠. 그런데 아직 을이 등기를 취득 못했는데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률행위로 물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되죠. 등기 안 했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 취득 못했습니다. 그럼 여전히 소유권이 갑에게 남아있네요. 그래서 갑이 소유권자니까 을에게 나가라고 물권 요청권 행사했습니다. 근데 이때 행사할 수 없죠. 을은 돈 주고 사서 점유하죠. 따라서 소유권 취득 못했더라도 정당하게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아직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물청 행사 못해요. 오히려 갑은 을에게 등기를 이전하겠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을은 적배하게 권한이 있죠. 이자로부터 병이 임대차에서 점유하거나 매매에서 점유합니다. 물론 병도 등기 없어요. 그래도 병은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았죠. 따라서 병 점유도 여전히 적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갑이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병에게 물청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를 보셨죠? 이어서 이에 관한 기출문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반기문 시간입니다. 1번 문제를 보세요.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럼 등기를 위한 경우는 딱 두 가지죠. 법률행위와 점유시효 완성. 자, 1번 지상권을 상속 동그라미, 상속은 법률 규정이죠. 등기 없이. 자, 2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 동그라미, 법정. 등기 없이죠. 3번도 신축 동그라미. 4번이 답이죠. 현물 분할, 즉 공유물 분할했는데 그 다음에 합의 동그라미, 합의. 합의가 법률행위죠.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러니까 합의, 협의 이런 게 다 법률행위죠. 그래서 이 경우는 등기한 때부터 분할 효력이 발생합니다. 4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 2번 문제를 보세요. 자,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문제가 복잡하네요. 다시 보세요.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그 말은 등기를 유하는 경우죠. 등기를 유하는 경우. 그럼 이것도 법률행위와 시효완성이네요. 그럼 눈이 5번에 딱 가죠? 그렇죠. 5번이 정답입니다. 점유 취득 시에 의한 지역권 취득. 자, 지역권도 245조 이걸 준용하죠. 따라서 지역권 시효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1번은 신축은 등기 없이죠. 2번 분묘기지권은 등기할 수가 없죠. 3번 상속 법률 규정, 4번은 법정, 법정이 등기 없이. 그래서 2번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물권 요청권과 부동산 물권 변동을 공부하셨죠. 이 부분은 한 문제씩 반드시 출제되기 때문에 정확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와 혼동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